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미국 주식의 속살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오늘 정말 시장을 제대로 뒤흔든 기업이죠. 퀀텀 컴퓨팅, 티커명 QUBT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3분기 실적 발표 하나로 주가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빛과 그림자,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기회와 리스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샅샅이 살펴보시죠. 이 내용 하나면 QUBT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자, 시작부터요.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플러스 220%. 이게 바로 QUBT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에 던진 충격의 강도입니다. 월가의 똑똑한 분석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무려 3배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는 뜻이죠. 아니,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시장이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좋은 소식이기만 한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QUBT가 기록했다는 빅비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가에서 쓰는 말 중에 빅비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예상치를 그냥 조금 넘은 게 아니라 아주 큰 폭으로 뛰어넘었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QUBT의 실적은요, 단순한 비트가 아니라 시장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친 그야말로 역대급 빅비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물론이고 모두가 당연히 적자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익마저 흑자로 돌려 세웠기 때문이에요. 대체 어떤 숫자들이 나왔길래 이런 반응이 터져 나온 걸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확인하시죠. 이 표 하나에 이번 서프라이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매출부터 보시죠. 시장은 한 12만 달러 정도 벌겠거니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38만 4천 달러. 예상을 무려 220%나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아래예요. 주당 순이익, EPS를 보세요. 모두가 주당 6센트 손실을 예상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1센트 이익을 냈습니다. 아니, 이런 성장주가 적자폭만 줄여도 박수 받을 일인데 아예 흑자로 돌아섰다니 이건 정말 영화 같은 반전입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수백만 달러 손실을 볼 거라던 예상을 깨고 24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실적이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건 그냥 운이 좋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 놀라운 숫자 뒤에는 QUBT가 사업적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강력한 성장 엔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성장이 얼마나 가파른지 한눈에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작년 3분기 그리고 바로 직전 분기까지만 해도 10만 달러 근처에서 빌빌대던 매출이 이번 3분기에 갑자기 38만 4천 달러로 거의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0% 성장, 직전 분기 대비로는 무려 529%나 성장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요, 사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변곡점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이 미래 기술주에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 J커브 성장의 초입일 수 있다는 기대감, 그게 바로 이 차트 하나에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이 4가지가 이번 분기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첫째, 양자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처음으로 팔았다는 것. 그것도 미국 5대 은행 중 한 곳에 팔았다는 건요. QUBT의 기술이 더 이상 연구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벌어오는 상용 기술이라는 걸 시장에 증명한 아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둘째, 나사와의 협력이 더 깊어졌다. 나사 같은 정부기관은 한번 고객이 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매출처가 될 수 있거든요. 기술력에 대한 최고의 보증수표이기도 하고요. 셋째, 자체 생산 시설인 팹1이 드디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점. 아직 소규모지만 자체 생산 능력을 갖췄다는 건 앞으로 기술을 확장하고 원가를 절감할 기반을 닦았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 구독 모델로의 전환.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독 매출을 늘리고 있다는 건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매출 구성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아집은 양자광어 프로세서 같은 하드웨어 판매가 70%로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서비스와 구독 매출이 30%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점이에요. 이런 구독 매출은 한번 계약하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거든요. 월급처럼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런 반복 매출의 비중을 기업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봅니다. 앞으로 이 비중이 40%, 50%로 계속 늘어나는지 이게 바로 QIUBT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막 당장이라도 사고 싶고 그러시죠? 근데 투자는 항상 좋은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화려한 성장 지표, 물론 대단하죠.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놀라운 숫자들 아래에는 QABT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수면 아래의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큐비트의 가장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이번 분기 매출이 약 38만 달러였죠? 우리 돈으로 한 5억 원 정도.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쓴 돈, 즉 영업비용은 얼마였을까요? 무려 1,0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0억 원이 넘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5억 원을 벌기 위해서 140억 원을 썼다는 뜻입니다. 매출의 27배가 넘는 돈을 태우고 있는 거죠. 아무리 미래의 기술 기업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현금 소모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큐비트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방금 흑자 전환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는 의문이 딱 드실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질문이세요. 그 마법의 비밀은 바로 이 비운영 수익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장사로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사둔 주식이 대박 나서 전체적으로는 돈을 번 것처럼 보이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QATBT는 최근에 대규모로 투자받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거기서 나온 이자 수익 덕분에 장부상으로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회사의 본업, 즉 양자 컴퓨팅 기술을 팔아서 버는 돈은 여전히 큰 적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투자자로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들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높은 현금 소모일. 방금 보셨듯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습니다. 이러다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거죠. 둘째, 지분 희석. 회사는 이 부족한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종의 물타기 효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아직은 너무 작은 매출 규모. 성장은 폭발적이지만 경쟁사인 아이온큐와 비교하면 아직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덩치가 너무 작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평가 논란. 현재 주가를 매출로 나눈 값 PS 비율이 500배에 달하는데요. 이건 잘 나가는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래 가치를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끌어다 쓴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나 많은 리스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Q의 GBT에 여전히 기대를 거는 걸까요? 그건 바로 회사가 이 모든 리스크에 맞서 싸울 아주 막강한 무기를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도 회사가 어떻게 버티고 또 성장을 꿈꿀 수 있는지 그 비결인 재무 건전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QUBT가 가진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세상에. 이게 바로 QUBT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과 투자 자산의 총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엄청난 현금 소모율에도 회사가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기마다 수백억 원을 쓰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셈이죠. 이 막대한 자금력이 바로 QUBT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튼튼한 방패막입니다. 그럼 이 15억 달러라는 돈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어줄까요? 회사 측은 현재 돈 쓰는 속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최소 24개월, 즉 2년 동안은 추가로 돈 걱정 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 시간을 런웨이, 즉 활주로라고 부르는데요. 큐비츠는 비행기가 이륙하기에 충분한 2년이 넘는 아주 넉넉한 활주로를 확보한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외부 자금 조달 걱정 없이 오롯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고 생산시설도 늘리고 본격적으로 매출을 키워서 이 적자 구조를 뜯어고칠 황금 같은 시간을 번 셈입니다.
임시 CEO의 발언에서도 회사의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이번 3분기를 중요한 이정표라고 표현하면서 딱 3가지를 강조했어요. 재무 강화, 상업 및 정부 관계 심화, 제조 로드맵 추진. 이걸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일단 총알, 자금은 2조 원 넘게 두둑이 챙겨놨으니 재무 강화, 이제 이걸로 본격적으로 기업이랑 정부 상대로 영업해서 매출을 키우고 관계 심화, 미래의 대량 생산을 준비하겠다. 제조 로드맵은 아주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한 거죠. 투자자들한테 우리 계획대로 잘 가고 있으니 걱정 말고 믿어달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큐비티의 아주 밝은 미래와 또 동시에 걱정스러운 현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투자자로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딜레마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자들의 주장과 부정적으로 보는 약세론자들의 주장이 어떻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 명확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바로 이 슬라이드 한 장이 큐비트 투자의 모든 딜레마를 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봐라. 전년 대비 280%다. 나사랑도 계약했고 총알도 2조 원이나 있다. 이건 미래의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약세론자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출의 27배나 되는 돈을 태우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냐? 주가도 너무 비싸고 계속 유상증자해서 기존 주주들만 힘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양자 기술이 진짜로 돈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정말이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석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QRBT가 가진 이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 과연 그에 따르는 이 살얼음판 같은 리스크를 우리가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이건 마치 엄청난 보물이 숨겨진 미지의 섬으로 떠나는 배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항구에 머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과 그릇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여정에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고 솔직한 미국 주식 분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